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2강으로 플로우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흐름 제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모든 파이썬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코딩한 맨 윗줄부터 맨 아랫줄까지 순서대로 한 줄 한 줄 진행을 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순차 반복 분기는 어떤 프로그램의 흔히 뭐 3대 특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프로그램은 순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주어진 구간을 반복해서 실행함으로써 작업을 진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나머지 하나는 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떤 흐름을 끊고 특정 구간으로 실행을 이동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복을 어떤 주어진 구간을 반복해서 실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명령어라든지 또 흐름을 특정 구간으로 실행을 한다든지 그런 파이썬 명령어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흐름을 제어하는 스테이트먼트 어떤 문장에 대해서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온 그림은 이제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데요. 이 플로우 차트는 흐름도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 나온 뭐 간단한 흐름도지만 한번 살펴보면은 처음에 스타트라고 돼 있죠. 어떤 일을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그림에 뭐 간단한 그림입니다. 화살표는 이제 흐름을 표시하고 있고요. 제어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른 목골로 표시된 것은 이제 비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비교. 어떤 조건, 주어진 조건을 비교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죠. 비교 판단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이제 비가 오는가 하고 이제 처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이 있는가? 우산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실행을 옮기고 우산이 없으면은 이제 다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실행문이에요.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둘러싼 것은 이제 실행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산이 없는 경우는 이제 잠시 기다리고요. 비가 온다. 그러면 이쪽에 우산이 있는가 물어봤죠. 비가 없으면 오지 않으면은 이제 다시 아래쪽으로 흐름을 옮기는 겁니다. 그냥 아웃사이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비가 오면은 우산이 있는가? 우산이 있으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고요.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꼭 현실에서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좀 간단하게 흐름도라는 것으로 이제 제어의 이동을 한번 표시해 본다면은 이런 흐름도를 그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은 가고 또 비가 온다 그러면 또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과정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제어를 이동시키고 반복하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끝내게 되겠죠. 어떤 우리 프로그램을 이제 끝내는 겁니다. 이제 이쪽은 이제 그 순서도 위키 백과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으면 이거 한번 제가 나중에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챕터 2 챕 02.ipynb
라는 파일인데 이 파일은 같이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으로 이렇게 한번 강의록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해서 여러분이 이거 보시고서 한번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제 위키백과 쪽을 또 이제 찾아가 보실 수도 있겠죠. 여기 그 색깔 들어있는 흐름도를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 흐름도에 그 사용되는 기호들은 뭐 흐름선, 뭐 터미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어떤 우리가 비교 판단에 사용되는 값들이 있죠. 이걸 Boolean value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울 값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어요. 부울 값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어떤 정수값, 인테저라든지 floating point number라든지 또 스트링이라든지 거기에 더해서 새롭게 부울이라는 타입의 어떤 값을 우리가 도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부울은 사람 이름이죠. 조지 부울입니다. 조지 부울이라는 사람은 16세기 제가 한 1500년대 16세기 영국의 수학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16세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0과 1만으로 된 부울 대수 체계를 완성시킨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참과 거짓, true, false 값으로 표시될 수 있는 어떤 대수식을 정리해서 완성시킨 분이죠. 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Boolean value 또는 부울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건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죠. 어떤 foo라는 변수에 true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foo는 이제는 변수 이름입니다. variable이라고 써졌죠. 거기서는 literal은 어떤 그 문자로 지정된 어떤 값이에요. 뭐 literal이니까 변수 이름이죠. 변수 이름이 literal로 돼 있다. literal은 이제 숫자까지 포함하는 문자를 말합니다. 거기 들어간 값은 이제 true 값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상수입니다. 상수.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가 돼야 되겠고요. true라고 쳐주면 who라는 값 변수가 true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실행을 하면 아마 이거 여러분이 실행을 하실 때 실행이 안 되면 뭘 설치하라고 나올 거예요. 저는 설치를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만약에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아니면은 전부 다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삼각형을 누르면 이렇게 이쪽 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셀의 값이 이렇게 evaluation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who라는 값 속에 true라는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who라는 변수 속에 true라는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true라고 찍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이쪽에 보시면 소문자로 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에러가 나와 있죠. 실행을 해볼까요? true가 뭔지 이거는 name error라고 나옵니다. 이건 소문자로 하면 안 되겠어요. 이걸 틀린 거를 고치려면 이제 여기를 대문자로 고쳐야 되겠죠. 여기 또 이렇게 이건 상수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거를 변수처럼 쓸 수가 없습니다. 변수처럼 쓸 수가 없고 여기는 소문자로 고치면 되겠어요. 소문자로 고치면 그때는 변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것도 역시 에러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역시 이쪽 셀에 들어있는 명령어들이 뭔가 잘못됐다 하고 신텍스 에러, 문법 에러죠. 아까는 네임 에러였지만 지금은 이제 문법 에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true에다가는 true라는 상수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울 값이지만 상수값이죠. 처음에 who라고 한 것은 됐어요. who는 이제 변수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틀린 부분을 고치려면 여기는 이쪽을 small t로 고치면 되겠고요. 또 아니면 뭐 다른 변수 아까 who 같이 이렇게 주면 되겠고, 이건 상수니까 여기에다 값을 집어넣을 수는 없다. 변수가 아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렇게 그냥 true로 하면 여기는 값이 이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뭐 대문자로 이때는 뭐 어떤 값을 찍어보고자 할 때 true가 뭔가 찍어보고자 할 때 true는 true죠. 그때는 대문자로 해야 되겠고요. 어떤 값을 치환해주는 변수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거는 이미 상수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지정했냐? 뭐 처음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 때부터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교 연산자, comparison operator. 이건 뭐 관계 연산자라고도 이야기해요. relational operator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 또는 관계 연산자를 이거 말고도 또 몇 개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치환문은 등호 하나로 사용을 했지만 여기서는 등호가 두 개 쓰여졌죠. 두 개의 등호를 사용하게 되면 두 개가 같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바이너리라는 것은 두 개의 값이 들어가는 거죠. 값이 그러니까 등호에 또는 뭐 이렇게 연산자 오퍼레이터의 앞 뒤에 왼쪽과 오른쪽에 왼쪽에 들어간 것은 이제 흔히 좀 전문 용어로는 L value 왼쪽에 있는 값이라는 말이죠. L value라고 하고 이쪽에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것은 R value 또는 뭐 오른쪽 값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의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equal to 같은지 비교를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not equal을 이렇게 느낌표를 앞에다 하나 해줍니다. not equal 이거 붙였어야 돼요. 두 개 연산자는 떼어서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두 개 같이 다 붙여서 사용해야 되겠고요. 이거는 작다 앞에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작다 할 때는 less than이라고 읽고요. 이거는 크다 크거나 크다. 그다음에 이제 등호하고 같이 써주면 less than or equal to 작거나 같다. 이거는 greater than or equal to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42는 42와 L value도 42이고 R value도 42니까 이거는 true라는 값이 나오겠죠. 우리 어떤 그 셀을 보면은 그 셀을 실행하기 전에 어떤 값을 가지겠는가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나중에 이거 여기 보시면은 위에 clear all outputs라고 돼 있죠. 모든 출력을 클리어해라, 지워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clear all output 이렇게 이걸 체크를 해주면은 한번 눌러주는 겁니다. 눌러주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출력값들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이제 한번 해보죠.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파일을 받으시면은 해놓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따로따로 true 값이 나오게 되겠죠. 같으니까 42하고 99가 같은가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같다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실행을 하면은 false가 나오게 될 거예요. false 거짓이다. 2하고 3은 같지 않죠. 서로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true라고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는 2가 아니다. 이거는 false죠. 2는 같죠. 2가 L 밸류와 R 밸류가 같으니까 이건 같지 않다고 한 게 틀린 거죠. 그래서 false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값들을 비교 연산자에 의해서 또는 관계 연산자에 의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는 숫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문자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겠죠. 문자가 헬로 문자열이 똑같습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이건 true 값이 나오게 되겠죠. true. 프린트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안에 들어 있는 게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니까 이게 같으니까 아마 true를 찍게 될 거예요. 찍을 때도. 네. 위에서는 그냥 문자열을 가지고 바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이밸류에이션을 해봤고요. 이 값을 한번 평가를 한 거죠. 이게 뭐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가. 파이썬은 이런 그 비교 연산자를 보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 값을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가지게 돼 있어요. 한 문장마다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이것도 역시 true 값이 찍히게 되겠어요. 여기 셀을 실행을 하면 이거는 그렇지 않죠. 이건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아마 변수 이름으로 파악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 헬로는 아직 정의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앞에서 뭐라고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앞에서 뭔가 해준다 하면은 되겠지만 지금은 안 되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들어가서 위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여기서 여기 셀을 나눠줘야 되겠군요. 이렇게 한번 나눠줘 볼까요? 여기서 이거 하기 전에 이걸 옮기죠. 이거를 잘라내서 아래쪽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서는 이제 뭐 헬로라는 변수니까 이거는 헬로에도 역시 우리 이렇게 조그맣게 할까요? 소문자로 이렇게 하고 한 줄 더 해주죠. 한 줄 더 해서 대문자 헬로에도 역시 우리가 치환문입니다. 이거는 치환문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해줬다 하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면 이제는 둘 다 헬로라는 변수, 소문자로 시작하는 헬로라는 변수도 역시 헬로라는 다운표 속에 있는 그런 문자열을 가지게 되겠고요. 대문자 헬로도 역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물어보면은 아마 두 개가 같다 하고 true 값이 나올 거예요. 실행을 하면 true 값이 나오죠. 그러나 아까는 그런 뭐 전처리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행이 되겠어요. 이거는 문자열도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가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false 값이 나오게 되겠죠. 다음은 이제 dog이라는 문자열은 cat과 의미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문자열 하나하나 DOG라는 연결된 어떤 문자열 CAT라는 연결된 문자열이 이제 같은지 안 같지 않은지만 대성자도 구분해서 판단하니까 이건 같지 않다 하니까 true 값이 되겠죠. true는 똑같죠. 이거 뭐 true 값은 똑같으니까 상수니까 파란색으로 나와요. 또 true라고 나와야 되겠고요. true하고 false는 같지 않으니까 이것도 역시 true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 이거는 이거 사실은 이건 다른 언어에서는 이거 같지 않다고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파이썬에서는 그 타입 체킹은 하지 않으니까 그냥 42하고 42.0은 같죠.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나요? 현실에서도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우리 그래서 같은 걸로 true 값이 나오겠어요. 이건 42하고 이거는 다르죠. 이거는 수치 값이고 이건 인티저고 이거는 리터럴 스트링이죠. 문자열입니다. 이 경우는 서로 다른 거가 되겠고요. 42는 100보다 작죠. 그러니까 true 값이 나오겠어요. 이 경우는. 그 다음에 42가 크다 하면 이건 false가 되겠죠. L 밸류가 R 밸류보다 작으니까 이건 여기서 표시된 거하고는 반대가 돼야 되겠어요. false가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false가 되겠죠. 작지 않죠. 같죠. 같은 것도 작은 게 아니니까 false 값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 다음은 뭐 egg count라는 계란 숫자가 42개라고 정의를 해줬어요. 이 변수죠. 변수 이름을 egg count라고 주고 그 영어에는 모음이 5개밖에 없어요. A, E, O, U, A, E, O, O 이렇게 다 A, E, I, O, U 이렇게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죠. 뭐 빠졌을 때 COUNT 모음은 다 빼버립니다. 프로그램 할 때 될 수 있으면 길이를 짧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프로그래머들의 어떤 버릇인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남아서 변수 이름 길게 되면 이렇게 줄여서 그래도 또 의미는 또 통하니까 이렇게 많이 씁니다. 변수 이름을 지을 때. 그래서 여기는 42라는 값을 변수 egg count에다 집어넣어 줬어요. egg count가 이건 뭡니까? 이거는 비교하는 거죠. 위에 거는 치환문이지만 이거는 치환문이에요. 이건 치환문. assignment statement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비교 문이죠. 이거는 comparison이죠. comparison statement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관계 연산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relational statement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더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comparison statement라고 하는 게 여기는 지금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작지는 않지만 같기는 하죠. 작거나 5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 경우는 역시 tru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y age 29이라고 나이를 정했어요. 이건 29이니까 이건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맞지? 이것도 true 값이 되겠어요. true라는. 그 다음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비교 연산자죠. 같은가 하고 비교하는 거고요. 그냥 이거는 등호 하나로 된 것은 연산자가 아니고 이거는 그 치환 문을 하는 연산자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연산자는 이렇게 두 개를 쓰게 돼 있어요. 비교고 치환의 역할을 하는 연산자는 아니고 그냥
어떤 오퍼레이터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어떤 변수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경우가 되겠어요. 다음은 이제 그 부울 연산자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는 비교 연산자고 컴패리즌 오퍼레이터였는데 또는 관계 연산자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울 연산자라는 것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부울 연산자는 이제 and, or, not 뭐 세 가지가 있겠어요. 또 하나 덧붙인다면 exclusive or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배타적 or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뭐 and, or, not 이거 가지고 다른 것들을 전부 다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부울 연산자는 and, or, not 이외에도 nand라는 게 있고요. nor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exclusive or, exclusive nor 이렇게 한 뭐 8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붙이는 건 그냥 버퍼, 뭐 기호로 표시하면 버퍼라는 건데 그건 연산자는 아니니까 빼면은 연산자는 7가지가 있고 그 연산자를 우리 그 뭐 회로 소자로 만들 때는 게이트라고 하는데 게이트는 8가지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게이트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부울 연산에 대해서 뭐 이진이라는 말은 바이너리 여기 이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항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어요. 이 경우는 이진보다는 이항 부울 연산자. 이항이라는 말은 뭐 항이 2개다 하는 말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변수들 같은 거를 항이라고 한다면 2개가 필요하니까 등호 같으면은 등호의 양쪽에 오퍼레이터 등호 같은 건 오퍼레이터라고 부르지만 이건 오퍼랜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양쪽에 필요하면은 우리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and B 같은 거예요. not는 유너리입니다. not는 앞뒤에 하나 필요한 게 아니고 not A 또는 뭐 not B 이와 같이 하나만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rue and true. 이거는 둘 다 true니까 and 라는 연산자를 쓰더라도 true가 되겠어요. 둘 다 true일 때 나중에 표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true가 되겠고요. 이건 전부 다 상수값이죠. 상수값을 비교했을 때 역시 상수값인 true로 evaluate가 되겠어요. 다음 true and false는 false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false가 들어있어도 false예요. 우리 이거 and는 다른 말로 논리 곱이라고 합니다. 곱셈하는 거와 같아요. 0이 하나만 들어있어도 우리 틀린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false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이게 좀 마크다운인데 이렇게 셀 지금 이쪽 셀이죠. 예, 좀 테이블을 제가 만들어 놓은 셀인데 이렇게 하면은 셀을 만들 때 그 형태가 보여요. 여러분도 표 같은 거 만드실 때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이제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 체크를 하시면은 그게 이제 이와 같이 좀 보기 좋게 되겠어. 이제 뭐 false 그러니까 false가 하나만 끼어 있어도
false는 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0과 0, 0, 0. and는 논리 곱이라고 쓰니까 논리적으로도 역시 0과 0을 곱하면 0이 되겠죠. 다 0이 되고 false가 하나만 있어도 0이 되고 true 두 개 다 true인 경우만 true로 값이 결정이 되는 evaluate 되는 결정이 되는 그런 연산자를 우리 부울 연산자를 and라고 부를 수 있겠고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이게 어떤 기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영어로 소문자입니다. 전부 다 소문자로 해줘야 돼요. 그렇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or 이제 그런 두 번째는 or입니다. or는 일이 하나만 있어요. 논리 덧셈이라고 말해요. 우리 1 더하기 0 이렇게 표시하면 1 더하기 0은 1이죠. 이제 좀 이상한 경우는 1 더하기 1 더하기 1도 역시 1로 true를 1로 하고 false를 0으로 표현하기로 한다면 그러면 이건 위에 거는 이제 00, 01, 10, 1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5는 덧셈 기호로 쓸 수도 있어요. 덧셈 기호로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는 이렇게 덧셈 기호로 사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1이 하나만 들어있어도 true인 거 그거를 이제 오어 연산자 부울 연산자 중에서 오어 연산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ot은 하나만 쓰는 거 유너리라고 그랬어요. 유너리 오퍼레이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not true 하면 false가 되고 뭐 반대로 되는 거예요. 반대. true가 아니니까 true 아니면 false죠. 컴퓨터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기억 장치로 숫자를 집어넣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0은 우리 0으로 나누는 계산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우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는 말은 이제 아실 거라고 보고요. 하드웨어적으로 0이 발생했을 경우는 반드시 그걸 체크를 하도록 돼 있어요. 0으로 나눠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0은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는 어떻게 표시되냐 하면은 모든 비트가 비트는 그 정보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죠. 모든 비트가 0이 되는 경우를 0으로 논리적인 0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모든 비트가 0인 경우를 논리적인 0으로 표시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1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놀이의 경우는 이제 표도 줄어드는 거죠. 위에는 칸이 4칸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2칸만 이렇게 2줄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리한 오퍼레이터하고 비교 연산자를 이제 혼용해서 한번 쓰는 경우, 부울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를 썼는데 사실은 괄호 안 써도 돼요. 괄호를 쓰지 않아도 4는 5보다 작고 5는 6보다 작다. 이 경우는 이것도 왼쪽에 있는 값도 and의 왼쪽에 있는 값도 true이고 오른쪽에 있는 값도 true죠. 그러니까 둘 다 true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true로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4는 5보다 작고 이거는 true인데 9가 6보다 작다 이거는 false가 됐죠. 둘 중에 하나가 false니까 이거는 무조건 fals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은 2와 같거나 2는 2와 같다. 그러니까 이건 5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true가 되면 true가 되겠죠. true, false 값을 결정하는 것들은 이 정도 연습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연산자 우선순위 할 때 이거는 비교 연산자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AND나 이런 거는 이제 부울 연산자예요. 부울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괄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사칙 연산자 또는 뭐 비교 연산자 이런 것들을 먼저 해요.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것은 2 더하기 이거 true죠. AND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not니까 2 더하기 2가 5가 아니기 때문에 not니까 이것도 역시 true가 되겠어요. 여기도. 그리고 이건 AND 2 곱하기 4죠. 이거 똑같죠. 전부 다 세 개의 항이 전부 다 똑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true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true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true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는 괄호를 이렇게 쳐주는 거하고 같아요. 여기 괄호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건 뭐 윤활이니까 하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죠. AND하고 이렇게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경우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하나 괄호가 더 있다 해도 마찬가지겠죠. 괄호 속의 결과를 부정하는 게 되겠으니까요. 이렇게 괄호에 쌍만 맞춰줘서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바꿨다 할지라도 역시 똑같이 true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는 참고로 나중에 괄호 뺀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건 복사하죠.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셀을 나누어서 아래쪽에다가 한번 붙여주고요.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거 한번 괄호를 여기서는 다 한번 없애보죠.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은 명확하게 연산자 우선순위를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없애보는 겁니다. 역시 위에 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 거 실행하면 true 되고 아래 것도 똑같아요. 두 개가 똑같은 식입니다. 저는 위의 형식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보실 때도 편리하고 이거 의미를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줘야 그래야 나중에 다시 여러분이 짠 프로그램이더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실 때 혼동이 없겠어요. 다음은 이제 흐름 제어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흐름 제어를 할 때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 컨디션이라는 게 있고요. 조건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컨디션스라고 복수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코드 블록인데 조건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어떤 비교 연산자하고 관계 연산자 또는 비교 연산자하고 부울 연산자를 섞어서 이제 우리 조건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블록을 이제 표시하는 경우가 이제 좀 이 파이썬이
블록을 표시하는 방법이 좀 특이한데 다른 언어에서는 보통 중괄호를 써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중괄호를 쓰지 않고 인덴테이션, 칸을 띄워가지고 들여쓰기를 해서 표시하는 게 파이썬의 특색이에요. 들여쓰기가 참 어떻게 보면 편할 것도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하나만 틀려도 에러가 돼요. 에러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지금 제가 탭 키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면은 여기 지금 물결 표시가 돼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어요. 색깔 구분은 잘 안 되지만 근데 이건 지금 틀린 거예요. 이게 블록 지정이 잘못된 겁니다. 블록은 여기 뭐 한 칸 이상 띄워주면 돼요. 한 칸 이상 띄워주는데 좀 보기 좋게 하려면 우리가 탭키 보통 저는 탭 간격을 네 글자 스페이스 4개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탭을 해주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탭으로 뭐 4칸 띄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2칸만 떨어지는 거 이렇게 줄이 길어지는 걸 싫어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전 4칸 정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는 if라고 시작했으니까 뭐 우리 만일 이제 뭐 어떤 조건이라면 여기 괄호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name 앞에 괄호 치고 피터 뒤에 해도 되겠어요. 우리 name은 피터라고 하고요. 대문자죠.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좀 더 써줘야 되겠어요. 이름을 소문자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좀 겸손하게 하려면 자기 이름 같은 건 꼭 대문자로 해줘야 되겠죠. 패스워드는 이제 비밀번호를 간단하게 피터팬은 다 아시니까 피터의 비밀번호는 펜이에요. 피터팬 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임 이름이 피터이면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조건이죠. if 조건. if 조건은 끝에다 반드시 이렇게 콜론을 붙여줘야 되겠어요. 콜론을 붙여주고 그러면 엔터를 치면 콜론하고 콜론을 치고 엔터를 치시면 다음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칸이 저절로 떨어져요. 한번 보죠.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엔터키를 한번 치잖아요. 그러면 커서 위치가 그렇죠? 커서 위치가 P자 우리 다음 줄이 여기였으니까 P자 위에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콜론을 잊어버리면 if 다음에 들여쓰기 인덴테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P자가 바로 앞으로 오게 되고 뭔가 이렇게 빨간 줄이 물결 표시가 되면서 에러 표시죠. 그게 콜론 빼면 안 돼요. 콜론 빼고 또 인덴테이션도 반드시 해줘야 되고 이게 한 줄만 틀어줘도 안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줘도 곤란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이게 문제가 없어. 이렇게 2칸만 떨어뜨려도. 하지만 다음에 if가 지금 블록이 틀려져 버렸죠. 그래서 반드시 이 경우는 이렇게 탭키로 지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블록이에요. 이게 인덴테이션 탭키 하나 친 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죠. 이게 전부 다 통째로 여기까지가 전부 다 하나의 블록이 되는 겁니다. 블록 1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 1 안에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름이 피터라고 했으니까 이름이 피터이면 이건 피터라고 지금 여기 좀 웃기는 내용이죠. 이거 뭐
비교한다고 볼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냥 형태상으로 어떤 컨디션이 되는 것들과 코드 블록이 되는 것들을 눈으로 이제 알아보시기 좋게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지정을 해놓고 이제 피터이면 하고 물어보니까 좀 이상하죠. 하지만 그냥 그거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가면서 조건을 맞추는 것들은 또 문법적인 게 아니고 그건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면서 한번 논리적인 것들은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우선 형태적인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 안에서 한번 또 물어보는 거예요. 패스워드가 펜이면 이제 이 두 번째 블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블록, 블록 2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은 몇 개의 문장이 있어요. 몇 개의 문장이 있는데 두 번째 블록은 하나의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첫 번째 블록으로 들어가서 if, else라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에요. 펜이 아니면 이 말이죠. 비밀번호가 펜이 아니면 조건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입니다. else. 그러니까 조건이기 때문에 if나 else 이런 거 뒤에는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while이라든지 while while이라든지 뭐 이런 거 for 이런 것들 뒤에는 좀 그 어떤 일종의 조건이니까 if나 while이나 for문, if문, while문, for문 뒤에는 콜론을 쓴다. 다른 언어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access granted라고 치고 아니면 그러니까 펜이 아니야. 이름은 맞았는데 펜이 아니라거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런 경우는 wrong password라고 쳐야 되겠죠. 이름은 맞았는데 패스워드가 틀린 거니까 access granted라는 말은 통과 그런 말입니다. 접근을 허락하노라 그런 뜻이겠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피터 펜이라고 다 제대로 줬으니까 access granted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else에는 걸리지 않겠죠. else 조건은 걸리지 않으니까 그냥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겠어요.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끝나게 되겠어요. 뭐 흐름 제어 할 거 없어요. 여기서는 흐름 제어문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액세스 그랜티드만 그냥 단순히 조건하고 어떤 실행문만 블록 지정하는 것만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이건 여기 블록이 다르니까 블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근데 블록 2하고 블록 3는 왜 같이 인덴테이션이 같이 됐냐? 같은 블록 안에서 어떤 블록 안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개의 블록이 있는데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된다 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프로그램을 하나만 해가지고는 모르겠죠. 여러 개 해가면서 조건과 어떤 블록의 형태는 그때그때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프로그램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access granted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어요. 한번 실행을 해보죠. 헬로 피터 또 찍으라고 했으니까 그건 찍어졌겠네요. 네. 다음 또 보죠. 이번에는 이제 네임을 후크라고 줬네요. 후크 선장이죠. 나이는 3000살 더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나이는 3000살이고 이름은 후크다. 네임이 피터이면 하이 피터라고 했는데 후크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안 찍겠어요. 실행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elif라는 조건문이 하나 더 있네요. 이거는 else if라는 건데 다른 언어에서는 else if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언어에서는 else 띄고 if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줄여서 elif라고 해줬어요. else하고 if를 합친 겁니다. 근데 elif라는 말은 피터는 아니야. 그런데 나이가 12살보다 적으냐 하고 이제 다른 조건을 또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럴 때 elif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냥 else라고 끝나야 되겠어요. else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조건문을 붙일 때는 if 하고 뭐 elif 하고 쭉 여러 개 나가다가 마지막에 else. 사실 이 구조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프로그램 하는 사람도 혼동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elif는 좀 많이 쓰시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요. 간단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 스위치문 같은 게 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ge가 이건 아니죠. 12보다 3000이니까 엄청 작지 않으니까 age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거 false가 됐어요. 이거는 false가 되죠. false가 되니까 여기는 찍지 않습니다. you are not Peter. 키도 이건 안 찍고요. 여기 이 조건에 걸리게 되겠죠. 일단 피터도 아니고 나이도 12살보다 작지 않고 그러니까 피터팬은 12살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you are neither Peter nor a little kid. 너는 피터도 아니고 어린 아이도 아니야 하고 찍어지게 되겠어요. 후크는 맞겠죠, 그 말이. 그래서 하이 피터도 안 찍고 이거는 하나만 찍게 되겠습니다. You are neither Peter nor a little kid. 이거 하나만 찍어주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while loo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지금까지는 반복이 없었는데 그냥 조건만 보고 흐름을 쭉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흐름을 어떻게 옮기는 거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반복을 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반복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죠. 처음에 i는 이제 iteration이라는 거 첫 글자만 이렇게 딴 겁니다. 보통 그래서 반복을 할 때 그 반복할 수 있는 횟수를 제어할 수 있는 변수로 i를 많이 써요. i 다음엔 j, 뭐 j 다음엔 k, 뭐 이렇게 여러 개 쓸 경우에는 i, j, k, l, m 뭐 이렇게 옮겨가는데 l자는 잘 안 쓰고요. 왜냐하면 i하고 혼동되잖아요. 읽기가 어려우니까. 뭐 여기서는 글자가 분명하지만 일자하고 또 혼동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l하고. 그래서 l은 잘 안 쓰고. i가 작으면 5보다 작으면 5까지는 안 돼. 그러나 횟수는 5번이 되는 거죠. 왜냐?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출발은 0이에요. 0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는 1부터 시작하죠. 뭐 사과 몇 개인가 씌워봐라 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지 0, 1, 2, 3 이렇게 세지 않지 않습니까? 의미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어떤 반복을 할 때는 반드시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0부터 시작을 해서 하더라도 횟수, 반복 횟수는 이렇게 등호를 안 한 거 이렇게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횟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복 횟수를 중심으로 5번 하겠다는 거예요. 5번이라면 0, 1, 2, 3, 4가 되겠죠. 0, 1, 2, 3, 4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0이니까 0하고 5를 비교하는 거니까 같지 않죠? 이게 true가 되죠. 그러니까 true가 되면은 이 블록을 실행하는 거예요. 여기 블록은 하나뿐이에요. if 블록은 여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i는 i 플러스라 그리고 끝나버려요. 바로. 이건 반복이라고 이거 여기서는 i자가 반복을 나타내는 글자라는 뜻이고 이 자체가 반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복은 이제 다음에 할 건데 어떤 다른 문장을 넣어줘야 돼요. while이라든지 뭐 for라든지 이런 문장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끝내게 되겠어요. 그냥 i는 i 플러스 i가 하나 더 해주고 hello world가 한 번만 찍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죠. 실행을 해보면 hello world라고 한 번만 찍어주고 프로그램이 끝나겠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5번은 찍는 겁니다. 이건 while을 썼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i는 0이고 0보다 작죠. 이게 true 값이 됐어요. while하고 비교하는 게 괄호 있어도 좋고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print hello world 이걸 찍어라 하는 거죠. 그리고 i 값을 하나를 더해줘. 그러니까 처음에 i가 0이었으니까 다음에 1이 되겠죠. i가 1이 되면서 while 문일 때는 이 블록이 끝날 때는 다시 이쪽 쪽으로 다시 물어봐요. while 쪽으로 while이 있는 쪽으로 제어를 옮긴다. 이동이 된 거예요. 여기서 while 문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블록이 while 블록이 있으면 while 블록을 실행을 하고 다시 조건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처음 0부터 언제까지 되겠어요? 4까지 되겠죠. 0부터 4까지 조건 체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블록 안에 들어있는 실행문들을 실행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헬로 월드가 0, 1, 2, 3, 4 이렇게 5번 찍히게 되겠습니다. 한번 보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헬로 월드가 5번 찍힌 걸 볼 수가 있겠어요. i 값까지 같이 찍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i 값까지 같이 찍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이 한번 숙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귀찮은 while 루프에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 이름이 뭐냐 하고 무한히 잘못되면은 무한히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흔히 무한 루프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무한 루프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while 루프를 하나 만들어서 그 yourname.py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yourname.py에다가 넣어봤으니까 한번 보죠. 여기 제가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yourname.py 이걸 불러드리고 yourname.py를 한번 실행을 해보죠. 이거 실행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일단 컨트롤 키를 누르고 숫자 1 왼쪽에 있는 물결 표시 있는 거 그 백 코트라 그랬죠. 백 코트를 한번 눌러보면은 실행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실행을 이제 yourname.py라고 쳐줘야 되겠죠. py python이라고 쳐도 되고요. yourname 우리 좀 여기서 yourname이라는 거를 한번 저기 한번 복사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 rename이라고 한 다음에 yourname 컨트롤 C 한번 하죠. 복사하죠. 하고 escape 누르면 여기다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럼 타자 치는 수고가 좀 줄어들죠. 이거는 좀 지금 뭔지 제가 읽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py 해서 엔터 치면은 please type your name 이름을 넣어 주십시오. 이제 보면은 your name이라고 쳐줘야 돼. 이거 좀 재밌죠? 다른 거 치면 안 돼요. 뭐 내가 임시니까 림이라고 쳐도 안 되고 뭐 건우라고 이렇게 쳐도 안 되고 킴이라고 쳐도 안 되고 다른 거 어떤 거 쳐도 안 돼요. 반드시 yourname이라고만 쳐야 돼. 이거 이렇게 뭔지 지금 안 읽어봤어. 위에를 안 읽어봤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는 컨트롤하고 C자 있죠. 찰리 할 때 C자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이제 갑작스럽게 끝난 키보드 인터럽트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낼 수가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고 이제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끝내려면은 우리가 소문자로 해줘야 되겠죠. your name. 이 별 이름을 다 집어넣어줘도 안 끝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annoying 아주 골치 아픈 그 거머리 같은 뭐 그런 말이죠. 거머리 같은 프로그램이라서 annoying while이라고 이름 붙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끝내고요.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도 한번 프로그램 창을 한번 닫아볼 때는 컨트롤 하고 누르고 아까 백코트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사라집니다. 다시 이제 요네만 해봤으니까 다시 이제 우리 주피터 노트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는 널 스트링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 뭐 모르셔도 되겠는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널 스트링 또는 뭐널 이 캐릭터로 문맥상 캐릭터이면 널 캐릭터라고도 해요. 널 스트링 이거 바로 다운표 열고 바로 닫은 거예요. 다운표를 열었다가 바로 닫는 거. 여기 이렇게 다운표를 그러니까 하나 열면 우리 자동으로 해주죠. 이렇게. 그때 이 속에다가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스페이스를 하나 넣어준다 그러면 달라져요. 의미가. 이렇게, 이거는 널이 아니에요. 이 경우는 스페이스 하나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스페이스가 아니니까 이거 지워야 되겠죠. 널 캐릭터 또는 널 스트링을 말하는 겁니다. 네임이 유어네임이 아닌 동안에 그 말이야. 유어네임이라는 이름을 치기 전에는 프린트 타입 유어네임. 또 여기 입력문을 하나 배웠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걸 하나 배웠습니다.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걸 찍고 그 다음 줄에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네임에다가 또 용어를 하나 또 배워보죠. 이런 것은 우리 출력을 이건 어떤 입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롬프트라고 해요. 프롬프트 어떤 뭐 사람은 뭘 해달라는 건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로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입력을 받아서 그 네임이라는 변수 속에다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었지만 이렇게 네임이라는 것 속에다가 집어넣고요. 만약에 맞으면 그러면 안 되면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죠. 아까 우리 컨트롤 C 뭔지 모를 때는 컨트롤 C 눌러서 끝냈으니까 무한히 반복이 되겠습니다. annoying while loop. 다음은 이제 break statemen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while loop와 같이 흐름을 제어하는 어떤 블록 내에다가 break라는 문장을 두게 되면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while 루프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while 블록은 지금 어떤 네임에다가 어떤 걸 아까는 프린트 하고서 했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위에서 두 문장으로 했었죠, 우리. 프린트하고 네임은 인풋 이렇게 두 문장으로 한 거를 이렇게 프롬프트까지 안에다가 미리 넣어주고 인풋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한 줄 안에서 어떤 입력이 이루어지게 해줍니다. true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이게 true가 항상 true죠. 이거는 상수니까 무조건 실행하는 거예요. while loop는 한 번은 무조건 실행을 할 때 while true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name하고 input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써 한 줄로 아까 name 속에 name이라는 변수 속에다가 이름을 바로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그러니까 이게 please enter your name이라는 말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한번. 그리고 그 뒤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름을 집어넣는데 피터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끝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피터라는 이름을 넣을 때까지. 피터라는 이름을 넣으면 thank you 하고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이건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 한번 실행을 해보죠. 일단 그러면 위에서 나타났죠. Please enter your name. 이거는 이제 그 yourname 2.py라는 곳에 나오게 되겠는데 그렇게 해보는 게 낫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너무 편하게 돼서 좀 구분이 안 되네요. 그냥 바로 이렇게 막 나와버리니까 여기서는 피터라고 바로 주고요. 대문자 소문자 또 구분해야 됩니다. 피터라고 엔터 치면 이제 끝나게 되겠어요. Thank유라는 거를 찍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 yourname 2.py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yourname 2를 한번 실어보죠. 그리고서 yourname 2.py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backward 하고요. 아까 우리 py 하고 yourname 2죠. 2 엔터 하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please enter your name. 다른 거 뭐 치면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넣어도 관계 없어요. 반드시 뭘 해야 돼? 대문자로. 소문자도 안 돼요. peter 안 되고 대문자로 p 치고 피터라고 쳤을 때 thank you라고 하고 이제 끝내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번 끝내보죠. 컨트롤 백커트 하고요. 다음은 이제 계속문입니다. 아까는 이제 브레이크문을 배웠는데 이번에는 continue라는 문장. 이건 두 개 다 나왔네요. continue 문도 나와 있고 break 문도 나와 있어요. continue는 흐름을 while 문의 시작된 부분, while 여기 true라고 돼 있죠. 시작 부분으로 돌리는 거예요. continue 하면. 그리고 break는 while 문을 끝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끝날 때 while 문 끝에 가서 있으니까 약간 혼동이 되실 수가 있는데 뭐 중간에 어떤 있는 구조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여기서 살펴보실 부분은 continue 하고 break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true가 돼 있으니까 while true니까 무조건 한번은 하죠. who are you 라고 한번 출력이 나올 거예요. who are you 라고 나오고 name이 피터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continue 다시 이제 들어가서 who are you를 찍게 되겠죠. while 문에 처음으로 돌렸다가 계속해서 이제 who are you를 찍게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피터가 들어오면 여기 걸리게 되는 거예요. continue 문을 이제 넘어서 continue 문은 여기 다시 계속 돌아갔는데 그래서 피터가 들어왔어. 그러면 continue를 안 만나. 그렇죠? 피터이면은 컨티뉴 안 하는 거예요. 피터가 아니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면은이니까. 네임이 피터가 아니면이죠. 피터가 들어오면 이 컨티뉴 안 걸리겠죠. 컨티뉴 안 걸리고 다음 문장은 프린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라는 이름이 이제 들어온 셈이야. 그러니까 헬로 피터 찍는 거예요. 이제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거죠. 힌트는 성이다, last name이다. 패스워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패스워드가 맞으면 그러면 이제 끝내고 만약에 틀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겠죠.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펜이라고 집어넣으면 액세스 그랜티드 하고 이제 끝나게 되겠어요. 이것도 실행을 해보죠. 위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나타나는 걸로 실행을 한번 해보죠. 여기 who are you 하면 이제 피터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P-E-T-E-R 엔터 치면 엔터 하면 이제 컨펌이 되고요. 계속되는 거예요. Who are you? 이거 이상하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P-E-T-E-R 쳤어요. 이거 뭔가 여기서는 좀 실행하기가 곤란하군요. 여기서는 실행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바로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여기서 이걸 전부 다 실행을 멈추고요. 여기는 Escape 눌러주라 그랬죠. Ctrl D, Ctrl C. 요거 다시 빠져나갔다 와야 되겠네. 계속 뭐 여기서 다시 한번 빠져나갔다가 와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빠져나갔다 왔습니다. 이거 뭐 언어팩은 당분간 좀 하고요. 여기서 이 부분은 우리 이 부분을 따서 프로그램을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따로 하나 만들어서 한번 그거를 이제 실행하는 거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따로 우리 만들어 놓은 게 있긴 있는데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이것만 한번 복사하죠. Ctrl C 이렇게 복사를 해서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새로 만들어서요. t.py라고 간단하게 엔터하고 여기에 Ctrl V 해서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해야 되겠네요. Ctrl S 저장해서 Ctrl 이렇게 실행창을 만들고요. Python t.py 이렇게 하면 Who are you? 피터라고 쳐보겠어요. P-E-T-E-R 하나만 해야겠죠. 그러면 Hello Peter, What is the password? 이렇게 나오죠. 패스워드는 pen, P-A-N 이라고 치면은 끝나는 Access Granted 라고 출력이 되고 끝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대로 되는데 아까 그쪽에서는 잘 안 됐죠. 저게 아마 주피터 노트북을 제가 쓰는 방법이 좀 서툴러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쪽에서 일단 Who are you라고 물어봤죠. 그 다음에 피터가 아니면 계속해서 컨티뉴는 이제 화일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그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또 컨티뉴 브레이크라는 제가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 살펴보시면은 이건 똑같은 겁니다. 이게 여기 위쪽에 우리 이거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죠? 3개, 작은 따옴표 3개, 뭐 큰 따옴표 3개를 연달아서 해도 돼요. 이거는 이 블록 전체 어떤 지정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죠. 여러 줄을 코멘트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 블록 코멘트 기호 앞에다가 이렇게 또 코멘트 기호를 붙이면 여기는 이 블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블록 코멘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실행할 때는 이거 없애고 하고, 그 다음에 위에 거 실행할 때는 위에 걸 없애고 하고 하면 돼요.
이것도 이제 직접 실행을 해보시면은 번호까지 문 번호까지 해서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쪽을 보시면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바뀌어야 되겠군요. 빈으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저장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과제로 해보시고요. 여기서는 일단 이것도 다시 우리 이쪽 돌아와서 이번에는 for loop 하고 또 range 펑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차례가 됐네요. 지금까지 while 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for 문에 대해서 for loop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for loop는 이제 range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range 펑션이죠. 함수입니다. 미리 지정이 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함수, 흔히 우리 내장 함수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my name is라고 하고 찍어주고요. 내 이름은 뭐뭐입니다 하고 이제 찍어야 되는데 그거를 i라는 변수를 하나 주고요. 그 range를 5로 했어요. 이거 외우실 때 그냥 어떤 그 영어로 foreign 하면은 뭐 외국의 그런 뭐 뜻이 있죠. foreign, F-O-R-E-I-G-N, foreign range 외국 영역이다. 지금 잘 모르니까 foreign range 뭐 이렇게 라임을 붙여서 외우시면은 편합니다. range라는 말이 생각이 잘 안 날 수가 있는데 보통 이거는 이렇게 붙여서 요 한 줄은 이렇게 붙여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조건이기 때문에 뒤에 또 콜론이 붙어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Peter 5 times라고 이렇게 괄호까지 괄호 여는 것까지 다운표석에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기호를 연결하기 위해서 i자는 숫자죠. i는 인테저로 돼 있어요. int라고 써졌습니다. 그거를 문자열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플러스 기호를 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코마 기호를 써야 됩니다. 그냥 쓰려면은 i를 그냥 숫자로 찍고 싶으면은 코마를 써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 기호를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 이건 실행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i자까지 찍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i 0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0부터 4까지 5번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를 5 times라고 찍는 거예요. My name is Peter 5 times 이렇게 피터 영어가 first name 있고 middle name 있고 last name 있는데 그냥 재밌게 first name은 피터고 middle name은 5 last name은 times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5번 찍어주겠다. 0부터 4까지 숫자는 되겠죠. 그럼 이거 실행 한번 해보죠. 이렇게 My name is Peter 5 times라고 하고서 0부터 4까지 5번을 찍어주는 게 되겠어요. 다음은 가우스라는 유명한 수학자죠. 가우스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했던 거라 그러는데 선생님이 뭐 1부터 100까지 다 더해라 하고서 이제 선생님 뭐 사물을 좀 보셨던 모양이에요 앞에서. 근데 다른 애들은 다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가우스만 혼자 놀고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가우스야 나와라 왜 놀고 있니 했더니 이미 다 풀었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가우스 답이 맞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풀었냐 하니까 가우스가 설명을 했는데 뭐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경우니까 그 경우는 1 더하기 100이나 그 다음에 다음 숫자인 2 더하기 99나 같죠. 그래서 우리 토탈 합계 낸 것은 2분의 n을 이제 100으로 본다면
n 플러스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5050이라는 답을 금방 얻어냈죠. 우리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한다면 사실 이건 좀 가우스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건 반복을 통해서 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예제로 많이 내는 겁니다. 그거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합을 넣는 거 처음에 0 값을 집어넣어 놓고요. i 값을 100일까지 하면 100일은 실행이 안 되니까 100까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0부터 100까지 토탈에다가 토탈 지금 0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합산 누계를 해 나가려면 항상 0을 지정해 놓고 누적 할 때는 0을 넣고요. 계속해서 이제 곱해 나가는 경우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값에다가 그러면은 그때는 1 값을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됩니다. 토탈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i가 0이니까 0부터 더하는 거예요. 사실 0 더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답이 이제 5050이 나오게 되겠어요. 자, 이거하고 이 포문하고 똑같은 거 구조상 제일 간단한 거는 포문입니다. 속도도 빠르고요. 속도도 화일문보다는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화일문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i 값은 뭐 0으로 화일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뭐 이렇게 했죠 우리가. 위에 거하고 좀 다르네요. 이것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지 값에다가 레인지 함수에다가 사실 이건 뭐 이제 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위에 클래스라고 나왔죠 빨간색으로. 클래스인데 처음에는 이제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값이 하나였어요. 5자 하나만 넣었었는데 2개 넣을 수도 있고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0, 10, 2와 같이 이렇게 3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2개를 넣을 경우에는 처음에 앞에 나온 것은 스타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12부터 출발해서 16 빼기 하나까지, 그러니까 15까지, 12부터 15까지를 찍어내게 되겠습니다. i 값을 12부터 15까지 찍는 거니까 i 값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12, 13, 14, 15까지 하고 16은 이제 끝나는 값이니까 안 찍고요.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해보면 12부터 15까지가 되겠어요. 12부터 15까지 찍는 게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뭐냐면 처음 스타트 맨 마지막 거는 이제 스텝이에요. 스텝은 뭐냐면은 간격이죠. 간격.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하는데 2간격으로 하는 거야. 2간격으로 0부터 9까지 2간격으로 찍으니까 0 다음에는 2가 되겠죠. 0 찍고 그 다음에 2 찍고 4, 6, 8 다음에는 9인데 9는 아니 스텝이 넘어가니까 그냥 끝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0, 2, 4, 6, 8 이렇게 5개의 값을 찍어주겠죠. 다음은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음수도 굉장히 좀 융통성이 많죠. 또 어떤 문자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요. 레인지 속에 넣을 수 있는 거. 레인지 속에는 넣을 수가 없지만 레인지 속에는 이제 음수까지는 넣을 수가 있겠어요. 처음 출발, 시작, 끝, 그 다음에 스텝, 간격이죠. 처음에 5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 간격으로, 그러니까 5 다음에는 4가 되겠죠. 5, 4 해서 마이너스 1까지 하는 거예요. 5, 4, 3, 2, 1, 0까지 찍어주게 되겠네요. 끝날 때 마이너스 1은 안 찍어주니까 5, 4, 3, 2, 1, 0까지 6개를 찍어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6개를 찍어주게 되겠어요.
이렇게 음수도 쓸 수 있다. for 루프 안에. 그 다음에 우리 임포팅 하는 거 또 굉장히 또 재미있는 거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mport random 난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프로그램을 또 하려면 꽤 복잡해요. 난수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난수를 만들어내는 거 많이 쓰이니까 그런 것들은 파이썬을 만들면서 그 파이썬 그 내장 함수로 한번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import라고 쓰고 그다음에 랜덤이라는 거를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쓸 수 있어요. import는 수입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O 사이죠. 뭐 i가 이거 아무것도 안 쓰면 0부터 4까지가 되겠어요. 0, 1, 2, 3, 4. 4회. 5회. 미안합니다. 5회를 하는데 랜덤 다음에 랜덤점 랜드인트라는 거 하고요. 이거는 제가 인클루시브라고 적어놨는데 1부터 10까지 이 사이에 있는 인테저 정수를 랜덤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5개를 찍는 건데 뭐 1, 2, 3, 4, 5 이렇게 찍기 랜덤이니까 그렇게는 안 찍히겠죠. 뭐 1, 2, 2, 4, 10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값이 여러 번 실행을 하다 보면은 1도 나올 수 있고 10도 나올 수 있고 그거를 5개를 랜덤한 숫자를 1부터 10 사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랜덤한 숫자를 5개를 찍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586, 554가 나왔어요. 5가 2번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랜덤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돼 있는 게. 그런데 뭐 어쨌든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숫자가 바뀌어 나오는 거는 1도 나오고 10도 나왔죠. 보통 그 레인지 펑션 같으면은 그 마지막 게 출력이 안 됐는데 여기서는 알아보기 좋게 그냥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니까 범위는 우리 알아보기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1도 나오고 10도 나와야 되겠어요. 범위 지정을 해준 대로. 임포트 하게 되면 이렇게 재밌는 것도 쓸 수 있다. 이게 우리 임포트를 써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뭐 나중에 뭐 그림 그리는 거 오늘 잠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을 할 때라든지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랜덤도 있고 뭐 sys라는 것도 있고 sys는 이제 시스템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윈도우 같으면은 윈도우 명령어들 또 OS 또 마찬가지고요. 이런 또 math 펑션 수학 함수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은 좀 더 이렇게 여러 개의 모듈을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코마로 이렇게 끊어서 써주면 되겠고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From sys 뭐 import star. 그다음에 star는 모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ys로부터 모든 것을 입력을 해라. import random 또 as R&D 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요. 여러분 import라는 거 관련 지어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들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겠고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것도 있었지 하고 네, 여러분이 다른 코드를 보시면 소스 코드를 보시면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되시면 되겠고 자주 하시다 보면 또 외워지기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왜 이거 sys를 또 불러드렸냐, 임포트 sys 했냐 하면은 거기 exit 컨트롤 C 눌러서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exit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sys exit 하게 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 강제로 끝내는 거예요.
리스폰스가 exit이면은 이거는 exit라고 누르면은 이제 sys exit 하게 됐으니까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임포트를 해놔서 아마 될 거예요. 여기서 다른 거는 안 되고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안 되고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게 되면 exit it라고 누르면은 이제 끝내는 게 되겠죠. 제대로 끝나네요. 이건. 처음에는 뭐 다른 걸 하다가 이렇게 시스템 엑싯이라는 걸 써서 했다 하는 겁니다. 좀 보기 싫으니까 아웃풋 좀 줄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할 내용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좀 이거 지금까지 했던 거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 챕터 02.ip와.mb 주피터 노트북은 제가 나중에 링크 아래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압축 파일로 해드릴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것들 파일들을. 그리고 여기 좀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요거는 한번 우리 그 그림을 그리는 건데 지금 파이 게임이라는 거는 좀 안 돼 있어. 바로 아마 설치를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나트 움직이는 그 문자로 도나스라고 그러죠. 우리 도나스 모양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이거 실행을 바로는 안 될 거예요. 아마 py donut.py 하게 되면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거죠. 파이 게임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PIP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설치하는 겁니다. 그냥 PIP 하고 인스톨 설치해라 이 말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PIP 인스톨 py 파이게임 하시면 이렇게 파이게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파이게임이라는 것도 재밌는 거니까 한번 좀 기다려 보죠.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했던 명령을 다시 한번 쳐보겠죠. 업데이트 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사해서 한번 붙여넣어도 되겠어요. 네, 이렇게 요거는 여기다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컨트롤 C 한 다음에 위에다가 한번 코멘트로 한번 달아보겠어요. 여기에 코멘트 나중에 그래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뭐 파이썬까지만 하면 되겠죠. ex는 안 해도 되는데 지우죠. 여기는 파이썬하고 -m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지금 여기다 한번 이거 복사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파이썬 하고요. 엔터 하면은 지금 파이게임 설치가 잘 안 됐던 부분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뒷부분을 영상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여기 그 뒤에 스위치를 하나 옵션을 하나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사용하는 게 3.11 버전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명령어를 좀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위에 거를 복사해서
엔터 하시면 다시 설치가 되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뒤에 마이너스 PRE를 집어넣어서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파이썬 해가지고요. 도넛을 하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새로운 윈도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지금 이것은 뭐 간단하게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만은 애니메이션도 3D 애니메이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